안녕하세요. 홀로 서기쌤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사주로 풀어쓰는 인생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 이 재물운과 육친운 이게 서로 이제 약간 좀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재물운과 육친운을 한꺼번에 오늘 이렇게 제 사주를 감명을 하고 최종적으로 종합운세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운명을 어떻게 갖고 태어났는지 또 그리고 그 운명을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감명을 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아는 사람들 이렇게 사주를 받아서 한번 이렇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주제가 재물운과 육친운. 제가 좀 이렇게 미리 써놨어요. 그래서 재물운과 육친운. 자, 이 재물과 관련된 것은 제 사주상의 글자로는 여기에 축토, 진토, 미토가 저한테는 재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진미가 저한테는 재성이 된다. 자, 이 재성을 제가 취해야 되는데 일관이 튼튼해야 강해야 신강해야 재성을 취할 수가 있어요. 신강해야. 근데 저는 이제 일간이 이 을목이잖아요. 을목. 을목인데 이 제가 이 사주를 보면은 저는 신강 사주가 아니고 중화 사주예요. 중화 사주. 저는 중화. 즉, 이 중화라는 것은 신강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다. 신강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다. 자, 그러면은 점수를 따지면은 지난번에 이 중화 사주 제 점수가 100점 만점에 46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간 신강이 아니라 신약에 좀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신약사주가 재가 많아요. 지지에 재가 많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런 사주를 재가 많다, 재가 많고 내가 약하다. 아주 약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재다 신약 사주예요. 재다 신약 사주. 그러니까 재다 신약 사주라는 것은 재를 보는 환경은 굉장히 많아요. 재를 보는 환경은 많은데 그걸 취할 수 있는 능력은 좀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재다 신약 사주가. 즉 재는 보기는 많이 보는데 그걸 취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자, 많지가 않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걸 취할 수 있으려면은 이 재성을 극하는 취할 수 있는 이 을목과 같은 목의 기운이 들어왔을 때 재를 취할 수 있죠. 또 반면에 이 재는 땅 속에 있는 재들은 이 서로 충돌을 일으켰을 때 재가 튀어나온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쓰여있는 계고라입니다. 계고. 10개자예요. 고자는 창고고, 곡간. 즉, 충돌을 일으킨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충을 이야기해야죠. 여기 충이라는 것은 축진미. 이게 이제 충이에요. 재니까. 축진미.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축술미 이렇게 사명살이 있고 어떻게 충하냐? 진술이 충하고 진술충이 이루어지고 또 충미충이 이루어져요. 충미충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이제 또 축진파도 이루어지는데 이 파는 안 하고 그냥 충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즉 이러한 글자가 충돌을 일으켰을 때 이 곡간이 열리면서 재물이 튀어나온다. 재물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재물이 튀어나오는 것을 내가 취하냐 못 취하느냐. 그런 반면에 그러면은 이러한 사주가 이런 글자가 없는 즉 재성이 없는 사람들은 재물을 못 보냐? 그거는 아니죠.
인신사회, 즉 이 글자 인신사회, 예를 들면 인신인하고 신이 충을하고 그 다음에 사하고 해가 충을해요. 그래서 인신사회가 충을할 때도 재물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재물은 좀 크기가 약하겠죠. 아무튼 이처럼 이 진술충이 이루어지거나 충미충이 이루어졌을 때 저희 안에서는 재성이 튀어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모든 게 다 좋은 일만 있으면은 그것은 또 뭐 아니겠죠. 그래서 좋은 일 있을 때는 또 반대로 나쁜 일도 생긴다. 그것이 바로 흉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재성, 재물은 튀어나올 수 있지만 반대로 흉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육친한테 흉화가 나타난다. 즉 내가 알고 있는 가족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 흉화가 따른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계고와 입고, 이거를 이제 입고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이 땅속에다 묻잖아요. 그래서 그 뜻에서 입고 해서 계고와 입고를 말씀드리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기 숫자를 이 연도를 써놨어요. 1994년, 2003년 뭐 이렇게 쭉 써놨는데 이것이 저와 재와 흉이 관련된 세운이에요. 세운. 이게 세운이고 이 운수가 대운수에는 여기 지난번에 이제 이 경금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경금을 통해서 제가 직장을 갖고 그 다음에 결혼까지 한 것까지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는 대운수가 이 기축대운이 들어와요. 기축대운 30세부터 39세까지 기축대운이 들어오고 40세부터 49세까지 무자대운이 들어와요. 즉 여기도 이 기가 저한테는 재성이 되는 거예요. 이 기가 재성, 여기도 재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요 기는 저하고 같은 일관과 같은 기니까 요거는 이제 편재가 되고 이 축도 편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성은 편재는 재를 한꺼번에 취하려는 그런 것이 기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재는 월급 같은 거 또는 임대업 같이 정해진 그 금액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 이자 은행 이자 같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것은 정재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40세 무자 요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1994년도에는 간제로 말하면은 갑술년이에요. 갑술년.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안 써놓고 있었던 뭐 없었던 걸 새로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있었는데 빼버리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냥 솔직히 이 제 사주를 갖다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관명 어느 정도 맞는지를 알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 어떤 숫자나 아니면 이런 것은 절대로 넣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1994년 갑술년인데 여기는 이제 제가 미리 재라고 써놨어요. 이 재는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맨날 저는 이제 시작을 굉장히 가난하게 시작을 했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뭐 결혼을 할 수도 없는 그런 거죠. 현실에는 뭐 물질이 가장 우선시되니까 또 직업이 우선시되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가난하게 시작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돈 한 200만 원 가지고 처음 시작한 것도 자 이렇게 햇볕이 들지도 않는 그런 어떤 약간 골방 같은 그런 데서 신혼집 살림을 차렸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도저히 이제 이 89년도에 아들이 하나 생기고 91년도에 딸이 하나가 생기면서 이제 가족이 두 자녀를 둔 가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이 집의 구조가 너무 이제 뭐 이렇게 햇볕도 안 들어오는 집 이러다 보니까 자식들한테도 좀 약간 미안한 것도 있고 해서 이사를 가게 돼요. 이사를 가가지고 한 것이 작은 빌라를 구입을 해요. 매입을 하는데 그 이제 작은 빌라가
당시에 1,800만 원에 이게 이제 몇 년도냐 하면은 91년도일 거예요. 91년도에 제가 이제 그때 매입을 하는데 91년도에 매입을 하는데 1,800만 원에 18평짜리 이제 연립주택이죠. 연립주택을 빌라를 매입을 해요. 근데 이제 요때 좀 이렇게 주변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깎아가지고 1,750만 원에 매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돈은 200만 원 가지고 시작한 사람이 돈이 어딨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뭐 이렇게 교직 생활을 하면서 저축해 놓은 것이 뭐 그 당시에 이제 재형저축이라는 저축금이 있어요. 요게 찾으니까 한 400만 원 정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600만 원에다가 나머지는 이제 조금 집에서 조금 이제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해서 이 돈을 구입을 했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1994년 제가 이 근무지를 옮겨요. 지금 이제 여기 김포 쪽으로 이제 근무지를 옮기면서 요거를 팔아야 잖아요. 팔아야 이사를 하니까. 그래서 팔았더니 한 이 차액이 2,300을 받았으니까 얼마예요? 2,300이니까 약 한 550의 차익을 남긴 거죠. 그러니까 1994년도에 한 550의 차익을 남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을 남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여기서는 이제 재를 제가 이때 좀 재를 얻었다. 그게 바로 이 수레가 들어왔을 때다. 그러면 이제 이 술이라는 것은 이제 뭐 저한테는 충이 일어나는 거죠. 진술충, 진술충이 일어나가지고 죄를 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03년도에는 개미년이에요. 개미년에 이 개미년도 또 여기가 미토가 충미충.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지지에 이 충 자체를 안고 있어요. 이 충미충은 계속 안고 있고 진이 술이 들어오면 여기가 진술충이 되고 또 술이 들어오면 축술미 삼형살이 되는 거예요. 삼형살이 되고 자 그래서 이 지지가 계속 충충 뭐 삼형살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살아가는 환경은 굉장히 이렇게 좀 약간 다이나믹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개미년도에 개미년도에 충미충이를 하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여기 이제 흉이라고 썼죠. 흉이라고 썼는데 이때 2003년도에 제가 이제 부친상을 당해요. 부친상을.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2003년도에. 그리고 2006년도에 또 여기에 술토가 또 들어오죠. 술토가 들어왔었을 때 이 천간에 들어오는 것은 그런 어떤 생각이에요. 생각이고 지지에 들어오는 것이 실제 환경, 현실이거든요. 실제 이 지지에서 일어나는 일이 현실, 여기 천간에서 일어나는 일은 생각, 마음이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2006년에 진술충이라는데 이때는 장인어른이 돌아가세요. 장인상을 이때 2006년에 장인상을 당해요. 자,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이때도 또 기축년이죠. 기축년. 참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기축년에는 이때도 흉인데 이때는 이제 하나뿐인 저한테는 이제 누님이 몇 분 있지만 형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형님의 상을 이때 당해요. 상을 당해요. 그래서 기축년에 그 다음에 이제 2018년에는 여기가 이제 실이라고 했어요. 실이라는 것은 제가 이 재산에 어떤 손해를 본다 이런 뜻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천간에도 무토가 들어오고 지지에도 술토가 들어와서 이때는 이제 그야말로 축술 및
삼형사를 이루는 거야. 물론 여기도 94년도에 이술도 축술 및 삼형살이 일어났어요. 축술 및 삼형살. 그런데 이제 이때는 크다란 뭐 어떤 제가 재산상의 뭐 손해보거나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축술 및 삼형살이 일어났을 때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실. 이때는 이제 자식이 뭔가를 한다고 좀 저한테 도움을 좀 이렇게 구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하고 안 된다,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자식과 하도 이제 애원을 하길래 뭐 이제 부모 심정 다 그렇잖아요. 자식이 자꾸만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식이 또 뭐 이렇게 집에서 있다가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또 도와줬는데 그것이 이렇게 재미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이제 이 축술미 삼형살이 이루어졌다. 여기가 아니네요. 축술미 삼형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재물이나 이런 것에 손해 또는 이 삼형살이 오면은 손해나 또는 뭐 이런 어떤 구설수 같은 거에 올라가는 거죠. 구설수. 내가 손재수, 재수가 없거나 구설수에 남매의 입방아에 올라간다든가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18년도에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신축년이에요. 신축년에는 이때는 이제 흉화가 벌어지는데 이때는 바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셔요. 모친상이죠. 모친상. 자, 모친상이 당하는데 이때는 하필이면 저하고 같은 해예요. 제가 여기에 이제 1961년 신축년이에요. 신축년생이거든요. 신축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임수가 저희 어머니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하고 같이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이랬나. 또 공교롭게 이때 제가 태어난 날이 이날이었는데 돌아가신 날하고 태어난 날이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좀 약간 제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뭐 약속한 것도 있고 제자 결혼식도 가야 된다고 이 약속도 잡아놨는데 이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다 무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좀 마음적으로 좀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일이 겹쳤어요. 그것이 바로 저 신축이다. 신축.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이라는 것은 일간 을을 극하는 그런 어떤 금의 기운이죠. 자, 그래서 금의 기운이 을을 극하고 그 다음에 축이 들어와서 이 충이 이루어진다. 이 충이 이루어졌을 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 다음에 자, 2022년도에는 여기 이제 제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도 이 중간에도 몇 년도냐면 제가 재를 한 번 더 얻은 적이 있어요. 제가 재를 더 얻은 적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그거는 제가 좀 찾아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거는 누락시켰네요. 재를 하나 더 얻었는데 그때도 요 사이에 2003년이네. 2003년. 여기 제가 아까 여기 아버지 부친상만 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때 이 개미년에 제가 김포로 와가지고 아파트를 좀 이렇게 아주 힘들게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해요. 무리하게 구입을 해요. 그것이 구입한 것이 1998년도에 아주 이때 굉장히 우리나라 힘들었잖아요. 1998년도에. 이때 저도 무리하게 아파트를 이 수준은 돈 다 요거 팔아봤자 2천 얼마였잖아요. 2천 얼마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한 8천만 원짜리 8,800인가 그만한 그런 아파트를 이제 빌려가지고 구입했다가 아주 고생 엄청 했어요. 고생 엄청 하고
그 이제 이자 감당하느라고 또 아파트의 어떤 뭐 이런 생활비 감당하느라고 그래서 이때 이제 요 부분 했었던 것이 이 2003년도에 개미연에 그래도 이 아파트 구입한 것에 차액을 제가 좀 받아요. 차액을. 그것이 어느 정도 차이냐면 매매 금액의 한 5분의 3 정도의 차액을 남겨요. 5분의 3 정도의 차액을 남겨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한 5천만 원 정도가 차액이 남아진 것 같아요. 차액이. 자, 그래서 요때 차액을 남긴다. 그래서 이때 충미충이 일어나면서 계고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때는 계고가 일어났고 이때는 계고와 입고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계고와 입고가 동시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은 뭐 이 누가 돌아간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돌아가면은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부의금을 내잖아요. 그럼 뭐 부의금을 내면은 그 부의금에 대한 금액이 어쨌든 간에 상주한테 돌아오잖아요. 그 상주한테 돌아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죄를 취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흉화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한편으로는 죄가 함께 같이 들어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있었지만 이때는 제가 아파트 팔아서 차액을 좀 남기는 그런 어떤 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던 것이 이제 2022년도에 여기는 이제 재라고 했죠. 그리고 나가지고 아파트를 팔고 다시 시내로 와가지고 전세를 살다가 다시 또 아파트를 구입을 해요. 그것이 이제 2005년도에 구입해서 2022년도에 아파트를 다시 팔아요. 팔면서 이때 차액은 좀 다른 때보다 좀 차액은 좀 많이 남겼어요. 차익을 많이 남겨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재라는 것은 저는 제 격국이 무슨 국이냐면은 정인격에다가 또 정제격을 가지고 있어요. 직업상으로는. 그래서 정제격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직장인이잖아요. 직장인인데 이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재라는 것이 저한테는 이것이 편제에 해당들어가요. 이게 편제, 정제, 편제. 즉 정제의 또박또박 월급, 직장에서 정제, 이게 저한테는 정제예요. 을목한테 지는 정제예요. 그래서 직장으로부터, 여기에 또 직장을 볼 수 있는 자리잖아요. 직장에서 보는 월급의 또박또박과 미토의 편제나 축토의 편제가 있어가지고 간혹 가다가 재가 이렇게 들어온다. 그런 사주다. 그렇지만 신약 사주기 때문에 그 들어오는 재를 다 취하지는 못하고 또 반면에 여기에 이제 이 간목이 을목에 대해서는 겁재예요. 겁재. 얘가 같은 목인데 겁재. 이 겁재라는 것은 을목한테는 도움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그러한 기운 자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재산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도 다 온전하게 내 것이 아니고 그 내 재산을 나누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 그런 거예요. 내 재산을 호신탐탐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나가 같이 나눠줘야 되는 운명이다, 형편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그렇게 뭐 가지고 있는 사주상으로는 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신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재를 다 취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간목이 옆에 있어서 겁재가 있어서 내 재를 가지고 있는다. 즉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도 새는 곳이 많다.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아무튼 뭐 제가 처음서부터 이렇게 막 결혼을 하는 그 자체도 거의 이제 제가 이제 혼자 자수성가하는 식으로 시작을 했고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주변에 대한 어떤 뭐 부모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뭐 이렇게 돈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이제 이런 어떤 꾸준성, 이 정인격의 정제격의 꾸준함과 그 다음에 이 임수가 있어야 큰 돈을 벌 수가 있대요. 이 임수가 있어야 큰 돈을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신금, 금의 기운이 있어야 그 재를 지킬 수 있다고 해요. 금의 기운이 재를 지킨다. 재를 지킨다. 왜 우리가 뭐 재물이 들어와도 즉 대물이 들어와도 이러한 기운이 없으면은 죄송합니다. 재물이 들어와도 이러한 기운이 없으면은 재물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갑자기 로또 46억을 맞아서 횡재했어요. 그게 횡재한 게 편재예요, 편재. 편재인데 그러한 또 관이 없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무분별하게 막 쓰는 거죠. 기분 내키는 대로 관이 없으니까 그 사람의 아마 사주에는 아마 임순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죠? 관이 없다. 저는 이제 관이 여기 천간에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나는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돼. 허투루 쓰면 안 돼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제 환경에서도 그 재물을 지킨다. 이 재물을 이 신금이 지킨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로또 맞은 사람이 뭐 갑자기 이렇게 큰 부자가 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도로함이 탐을 이렇게 거지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렇게 횡재가 들어올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디에 당첨이 된다든가 이런 거. 저도 이제 그런 운에서는 크게 뭐 남들과 떨어지는 거는 없는 것 같아. 뭐 이제 로또나 이런 거는 잘 사지는 않지만 그런 데서 당첨된 거는 없지만 예를 들면 어떤 뭐 한번 경품 추천해서 이렇게 김치냉장고도 한번 경품 추천해서 한번 받은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홈플러스 뭐 이런 데서 뭐 행거 상품권 이런 것도 한번 받은 적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어떤 우연한 기회에 뭐 이렇게 재물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것이 사주상의 이 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을목일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재성이 되지만 다른 뭐 예를 들면 병화의 일간이라고 하면은 재성이 금이 재성이 되는 거예요. 금재성. 이게 금재성이고 그다음에 계수 같은 경우는 병화가 재성이고 이 계수 같은 경우는 이 병화가 이런 쪽이 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제 사주에서 재성 즉 계고와 입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운세를 한번 쭉 이렇게 풀어보면서 제 사주는 마무리 질까 합니다. 감사합니다.